오늘도 수영장에서 허벅지 터질 것 같아서 중간에 일어서신 분 계시죠? 아니, 나는 분명히 남들보다 다리도 열심히 흔들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차는데 왜 내 몸은 앞으로 안 나갈까? 옆 사람은 슬렁슬렁 차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나가지?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흔히 수영 강습에 가면 강사님들이 허벅지 힘으로 쳐세요. 무릎 굽히지 마세요. 라며 킥판 잡고 뺑뺑이를 돌립니다. 맞아요. 초보자에게 발차기는 수영의 70%에서 많게는 10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허벅지 힘으로만 수영을 할 건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영 속도가 안 나서 답답한 초보자분들을 위해 발차기의 기초 물감을 잡는 법부터 지상훈련법,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발차기의 비밀까지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강습 시간에 허벅지가 터질 듯이 발차기를 하는 건 1차적으로는 수영에 필요한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한 연습입니다. 발차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허벅지 힘 자랑이 아니라 발에 물이 감기는 느낌과 발등으로 물을 온전히 밀어내는 느낌을 잡는 거거든요. 발차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앞으로 안 나간다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물을 밀어내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고 있거나, 두 번째, 몸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서 숨이 가빠 중간에 자꾸 일어나는 나쁜 습관이 들었거나, 힘들더라도 레인 끝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을 차보면서 어라? 이렇게 차니까 물이 묵직하게 밀려나가네 하는 나만의 감각, 즉 물감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걱정이 되시죠?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발차기가 그렇게 중요하면 평생 이렇게 힘들게 발차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장거리 수영이나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발차기가 수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줄어들어요. 나머지는 글라이딩이나 스트로크가 채우게 되죠. 상급자들이 발을 툭툭 차는 비트킥을 차면서도 앞으로 쭉쭉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30%만 차지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감각이 숙달되면 단 30% 정도의 힘만으로도 완벽한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이 시기를 내 수영 근육과 물감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발차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수면에 떠서 하는 발차기와 물속에 가라앉아서 하는 발차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내 몸이 무작정 가라앉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라앉은 상태에서도 잘 나갈 수 있게 되죠. 자, 수면에 떠서 하는 발차기는 자유형과 배형이 있습니다. 자유형과 배형은 무조건 엉덩이를 수면 위까지 바짝 띄워야 발차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때는 다리를 일정한 각도로 맞춰서 크고 일정하게 차준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핵심인데요. 보통 강사님들이 허벅지로 차세요. 제발 허벅지만 쓰세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몸의 중심을 잡는 사이드킥이나 다운킥, 그리고 몸을 돌려주는 드릴 속에서 무릎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감각이 필요해집니다. 마치 칙칙처럼. 반면 평형과 접영은 다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평형을 처음 배우실 때 나도 모르게 몸이 너무 떠서 수면 위로 평형킥을 했는데 앞으로 전혀 나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물속에서 물을 한껏 잡아서 밀어내줘야 하는데 물 위에서 물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헛발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에 가라앉은 상태로 차는 이 킥의 핵심은 리듬이거든요. 물을 당겨올 때는 최대한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당겨왔다가 뻗어줄 때 강하고 강렬하게 한 번에 뻗어줘야 폭발적인 추진력이 생깁니다. 이건 나중에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럼 이 감각을 잡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수영장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연습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레인벽을 잡고 서서 해보시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흔들면서 발등과 발바닥에 물이 묵직하게 감기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다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대쪽 발은 까치발을 든 상태가 될 겁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해보세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발등뿐만 아니라 이 정강이 쪽, 무릎까지도 물이 감기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이건 또 아마 자주 사용하는 발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양쪽이 균일하게 잡혀야 수영할 때 몸통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서서 물감 잡기를 강습 전에 워밍업을 해보시면 분명 그날 발차기의 느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수영장이 아닌 집에서도 딱 5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목 유연성 운동이에요.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다리를 쭉 편 채로 앉아서 발목을 앞으로 길게 늘렸다가 몸쪽으로 다시 반대로 길게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발목이 부드러워야 물을 거스르지 않고 찰 수 있습니다. 특히 가끔 과도한 발차기로 발목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영 전에 이 동작을 통해 발목을 풀어주세요.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어 훈련인데요. 일명 슈퍼맨 자세라고 하죠. 배를 대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 머리,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수면에서 몸을 일자로 띄우는 힘, 이 수평뜨기는 결국 코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강사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스트림라인, 그리고 수평뜨기가 바로 이 코어 훈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자유형 출발 시 잡게 되는 스트림라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엎드려 발차기인데요. 강습 시간에 배운 허벅지 움직임을 침대나 매트 위에서 그대로 복습해 보세요. 거울을 보거나 느낌을 기억하면서 필요한 근육만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유의할 점은 허벅지를 아래로 찬 만큼 다시 위로도 같은 각도로 차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러닝이나 자전거,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을 곁들여 주시면 발차기 지구력을 키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제주도에서 3박 4일 정도 전기 자전거로 종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강습을 나갔는데 발차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습팀이랑 강습받는 회원분들이 놀라셨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효과는 일주일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따로 하체 운동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가라앉는 게 더 문제였거든요. 허벅지가 커지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아직 뜨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따로 하체 운동을 추가로 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줄 마인드셋 몇 가지를 공유할 건데요. 첫 번째, 몸에 힘을 빼야 필요한 근육만 쓴다. 첫 영상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린 내용인데요. 초보 때는 발차기 하라고 하면 보통 또 키판을 잡고 하기 때문에 목이랑 어깨, 팔, 이 상체까지 생각보다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게 되는 거죠. 발을 차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 목은 뻣뻣하지 않은가? 힘을 뺄수록 몸은 더 잘 듭니다. 두 번째, 예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수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초보 때 느끼는 딜레마가 있는데 강사님들은 일단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게 정석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들면 나중에 교정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해야 나중에 고생 안 한다. 그런데 저와 같이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에 실패해 본 사람이라면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고 뭐고 일단 25m를 쉬지 않고 가보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영이라는 운동은 일단 내가 점점 실력이 늘어야 재미가 붙어요. 저 같은 경우 강습 1개월 차에 강사님을 원망하고 실력을 의심해요. 아, 왜 나만 이렇게 잘 안 봐주는 것 같지? 강사 실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나쁜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강사님보다 나 스스로를 원망하게 돼요. 같이 시작한 사람,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실력이 쭉쭉 느는 게 보이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은 한 달 만에 중급반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괴감 느끼고 그 결과는 결국 포기로 이어집니다. 네. 제 경험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딱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포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수영을 하면서 마인드를 좀 바꿨어요. 자세를 예쁘게 하는 것보다 일단 25m를 쉼없이 가는 걸 1차 목표로 잡자.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자세 교정 어차피 상급반 가서 배우잖아요. 근데 상급반까지 갈 실력이 되고 꾸준히 나오려면 일단 재미를 붙여야 되니까 자유형으로 25m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형이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한 번에 확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영법에 대한 이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세 번째,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신체적 한계, 성별에 대한 한계, 나이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리가 조금
짧으신 분들은 다리가 기신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을 밀어내는 면적이 적어서 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내 리듬을 찾아야지 남과 비교하면 지칩니다. 또 성별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자유형이나 배영처럼 수면에 떠서 차야 되는 영법은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높고 하체가 잘 뜨는 여성분들이 초반에 훨씬 유리해요. 남성분들은 초반에 하체가 자꾸 가라앉아서 힘은 힘대로 들고 앞으로 안 나가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기술이 익숙해지고 물감을 잡는 순간 오히려 근력이 좋은 남성분들이 엄청난 속도로 치고 나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이 한계도 분명히 존재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되기도 하고, 강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분명 시킨 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오히려 강사님께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기보다 회원분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자세를 체크해 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적한다고 기분 나쁘게 듣기보다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누군가 대신 봐주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는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못하는 건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수영 발차기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차는 게 정답이에요. 오늘부터 수영장 가시면 무조건 세게 차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발등에 닿는 물의 무게를 느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느 순간 힘은 반만 드는데 앞으로 쭉 나가는 짜릿한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자유형부터 각 영법별 발차기의 디테일한 메커니즘과 교정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수영하세요.